자연 속을 천천히 걸을 때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나를 품어주는 존재가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드.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매번 저녁이나 밤에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낮에 인사드립니다. 올해 10월은 우중충한 날씨의 연속이었는데 오늘은 날이 참 맑아서 오랜만에 등산을 했어요. 오늘 제 목표는 부산 황령산 정상입니다. 왜 갑자기 등산 브이로그냐고요? 네, 그러실까봐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산책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날, 걷고 또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나를 힘들게 했던 고민들도, 와, 진짜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걷겠다 싶을 때 낙엽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부서져 작은 부스러기들이 되어 있곤 하죠.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자주 산책을 했대요. 퇴계도 자주 낙동강 상류를 산책했다고 합니다. 칸트는 오후 5시가 되면 매일 산책을 했다고 하죠. TMI이긴 하지만 칸트가 규칙을 어긴 것은 딱 2번 뿐이었는데, 첫 번째는 1762년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두 번째는 19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라고 해요. 틱나탄 스님은 걷는 명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껴라. 틱나탄 스님의 말처럼 살아있는 나에게 집중하고 싶지만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냥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눕고 싶습니다. 숨을 헤헷거리며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언제 가을이 오려나 싶었는데 산도 알록달록 물들기 시작했고 구름 한 점 없는 걸 보니 가을이 오긴 했구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면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길 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멋진 글 하나 투척하고 사라질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입니다. 걷는 동안 내 마음은 천천히 제 속도를 찾는다. 지금까지 메모리멍이었고요. 오늘도 편안한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는 않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만나거나 대화하는 게 힘들어서 숨고 싶진 않나요? 히키코모리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예요. 사회적 불안과 실패 경험이 쌓여 스스로를 외부로부터 격리하게 만들죠. 치열한 경쟁과 기대 속에서 자존감은 쉽게 무너지고 혼자만의 공간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저는 진심으로 이해해요.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 경쟁하고 바쁘게 살죠. 때로는 그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외로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치유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행동일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머무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사회와의 단절은 때로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깊게 만들고 그로 인해 다시 밖으로 나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동안 먼저 방 안에 있는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짧게라도 밖의 바람, 햇빛,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느끼는 게 마음에 작지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꺼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도 좋아요. 작은 습관이지만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사람과 연락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와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온라인 상담이나 익명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느낌을 조금씩 키우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란 꼭 한 번에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돌보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넘어지고 쉬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과 어려움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자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어요. 언제든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맙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어설픈 양아치입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가을? 딱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가보니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 말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를 따라 학원을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녔는데요. 학원을 가는데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느낌이 좀 쎄했는데 돈 내놓으라는 둥 욕을 하진 않았고 각을 잡고 센 척을 하며 얼마 있는데? 이게 묻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태어나서 삥뜯김을 처음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드디어 삥뜯김이라는 걸 당해보는 건가? 당시에 그런 일이 처음이라 막 설레기도 했어요. 그 당시 저에게는 친구가 준 닥스 지갑이 있었거든요. 저는 살짝 웃으며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애가 제 지갑을 확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쩌란 거지? 저도
그 애를 빤히 바라봤어요. 뒤에 어떤 대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안이 벙벙이라고 하죠. 뭐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 삥 뜯는 사람도 완전 초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애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괜히 안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혹시 이 지갑 가지실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애는 지갑을 주섬주섬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 가져간대. 불만 없제? 동공지진 나서는 괜히 센 척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네, 가져가세요. 그 애는 끝까지 센 척, 멋진 척 하지 못하고 후다닥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즘도 친구들 삥 뜯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 삥 뜯지는 마세요. 그거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약한 친구들 돈 뜯고 지갑 뺏어가면 뭐 대단한 힘이라도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돈 필요하면 차라리 알바를 하세요. 사회경험도 해보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열심히 일해서 흘린 정직한 땀으로 얻는 성취감,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오히려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서는 그런 게 진짜입니다. 어설프게 양아치 짓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저희 채널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답 없는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재미있는 사연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모리몽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들은 촉이 좋으신 편인가요? 주변에 누가 연애 중인지 귀신같이 알아내는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죠. 오늘 들려드릴 사연 제목은 비밀연애 감별사입니다. 오늘은 연애 레이더를 제대로 장착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영어 동아리를 했었어요. 학기마다 새로운 회장을 뽑고 새로운 동아리 규칙을 만드는데, 새로 선출된 회장 오빠는 이상한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동아리 내 연애는 금지한다. 아니 왜요? 도대체 왜요? 뭐 때문에요? 회원들은 아우성이었어요. 회장 오빠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CC를 하게 되면 잘 사귀는 건 좋은데 그 커플이 헤어지게 될 경우 소중한 회원 한 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신생 동아리라 회원 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다들 새 규칙을 싫어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대학교 때 연애 관련해서는 촉이 좋은 편이었어서 썸을 타는 회원들은 귀신같이 알아채곤 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연애 상담도 꽤나 많이 하곤 했었어요. 회장 오빠는 부회장이었던 저에게 스파이 노릇을 시켰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누군가 썸을 타면 나에게 즉시 말해줘. 동아리 일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일까지 시키는지 새 규칙이 귀찮고 싫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날도 누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와 썸을 타고 있는지, 누가 이미 커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 오빠에게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친구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비밀을 떠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동아리 시간에 쪽지 주고받는 회원들, 책상 밑으로 몰래 손잡는 회원들, 기숙사 문 닫는 시간에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아쉬움을 뚝뚝 흘리며 인사하는 회원들, 동아리 뒤풀이 때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회원들. 제 레이더망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가리고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어느 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 사실 종민이 오빠랑 어제부터 1일이야. 이건 비밀.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어제 저녁에 운동장에서 손잡고 가던데?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당황하더니 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회장 오빠의 잔소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찐텐으로 당황한 친구의 모습이 좀 귀여웠습니다. 그 앨범은 참 예뻤습니다. 캠퍼스에 벚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이 눈처럼 하늘하늘 떨어졌어요. 딱 연애하기 좋은 날씨였죠. 그 해엔 저 빼고 다들 연애를 했어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는 저의 이야기인가요? 수많은 커플이 제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회장 오빠에게 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빵, 커피, 과자 등등 회원들이 저에게 주는 뇌물도 엄청났어요. 어느 날 저는 양말도 살 겸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와 시내에 나갔습니다. 친구가 잠깐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을 때 제 레이더망에 들어온 부디 그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 절대 그여서는 안 되는 그 반대쪽에서 회장 오빠가 총무부장 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회장 오빠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망구석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회장 오빠, 그리고 동공지진 나버린 총무부장 언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저는 열심히 돈 뽑고 있는 친구를 가리켰고 회장 오빠와 총무부장 언니는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았습니다. 그 후 저희 동아리에는 연애금지령이 사라졌어요.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깨트린 회장 오빠는 회원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그 학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 커플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또 진심으로 야무지게 놀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레이더망은 잘 작동 중입니다. 사내 연애는 복사기 빼고 다 안다고 하죠.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항상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눈빛만 봐도 다 알겠는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연애는 귀신같이 알아내면서 제 썸은 늘 실패만 하는 아이러니. 어디 나는 솔로 같은 데라도 나가야 할까요? 모두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학교든 회사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규칙이 있는 곳이 있죠. 연애 금지, CC 금지, 막 사내 연애 금지.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다들 안 해야겠다 하고 안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다들. 아니, 법으로 연애를 금지를 할 수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마음이 막
각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들 몰래 사귀고 연애하고 어느샌가는 청첩장을 막 돌리고 그러죠.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가 관심이 없나? 제 레이더망은 막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왜 사연자님의 썸은 계속 실패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더 잘 보이는데 사연자님이 썸을 탈 때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이제 당면했을 때 그 감정에 푹 빠지다 보면 주변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썸을 바라보듯 나의 썸도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그럼 성공할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혼자 마음대로 생각해 봅니다. 사연자님을 포함하여 지금 썸 타고 계신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오늘은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하루는 엄마가 저를 미술학원에 보내려고 하셨는데 미술을 너무 싫어해서 미술학원에 가기 싫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안 가겠다고 막 실랑이를 벌였어요. 화가 나신 어머니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하려면 이제서 나가! 라고 하셨고 저는 6살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호기롭게 가출은 했는데 내심 어머니 말을 거역한 게 무서워서 저는 집 앞에서 훌쩍훌쩍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다행히 그 미술학원에는 저희 친형이 다니는 학원이라 학원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는 대뜸 혼자 학원을 찾아갔어요. 학생 누구야? 등록하러 왔나? 선생님은 제 눈물 자국을 보셨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네, 선생님 저 내일부터 이 학원 다니려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꽤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6살짜리 꼬마가 얼굴에 눈물 흘린 자국도 있고 코도 홀쩍이고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과자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계약이 끝났으니 할 일을 마친 거라 생각했고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태평하게 TV를 켜놓고 그 당시에 재미있게 보던 짱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는 애타게 저를 찾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한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대요. 열심히 짱구를 보고 있을 때 당시 저희 집은 옛날 집이어서 현관문이 그 약간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문 밖으로 엄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놀란 채 집으로 뛰어들어와 제 등짝을 그냥 엄청나게 때리셨어요. 그리고는 막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 갔었노 진짜. 학원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그 후 어른들은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얘는 크게 될 놈이다. 6살짜리가 혼자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갔다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미술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 시간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건 참 재밌어라 하는데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지루하고 그래요. 미술 시간만 되면 그 하얀색 도화지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과 이걸 왜 해야 되나 엉덩이를 들썩들썩 좀이 쑤셔왔죠. 저는 미술 시간이 정말 지루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 하나는 딱 저랑 반대더라고요. 그 친구는 미술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대요.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도화지에 쫙 풀어놓고 막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꽉꽉 채워가는 그 뿌듯함이 좋다나 뭐라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저와 반대로 음악 시간이 무척 싫었다고 하는데 노래도 못 부르는 건 물론이거니와 음악 시간이 끝나면 배도 고프고 목이 너무 아팠대요. 여러분들은 유년 시절 미술 시간, 음악 시간 중 어떤 시간을 더 좋아하셨나요?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나이를 먹고 되돌아보니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말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혼자 막 학원 등록하고 왔다, 크게 될 놈이다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뉴스에 납치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뭐 실종 사건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아시고 정말 심장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가출하지 마시고 저처럼 부모님 놀라게 하지 마시고 걱정 끼쳐드리지 마시고, 왜 그 폭삭 속았수다에 이런 대사가 있죠. 네가 이러고도 효자가 될 수 있겠어?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18세기 오스트리아 빈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불렸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성실했으며 황제의 총애를 받는 명망 높은 인물이었죠.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천재가 그의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신이 직접 내려준 듯한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멜로디가 끝없이 흘러나왔고 악보 한 장 없이도 완벽한 교향곡을 써내려 갔습니다. 살리에르는 처음엔 그 천재성을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탄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질투로 바뀌었죠. 모차르트의 음악은 자유롭고 기발하며 감동적이었습니다. 반면 살리에르의 음악은 계산되고 완벽했지만 어딘가 생명력이 없었죠. 그는 자신의 노력과 규율이 모차르트의 타고난 재능 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리에르는 신에게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당신은 내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재능은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투는 결국 살리에르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모차르트를 음해하고 그의 자리를 흔들려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모차르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천재성은 죽은 뒤에야 진정으로 빛났습니다. 살리에르는 더 오래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모차르트를 질투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질투의 비극이 아닙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미워하면서도 그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모차르트는 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다.
나는 그저 그 소리를 부러워한 사람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오늘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질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질투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함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인간적인 흔들림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냉철하고 분석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하나죠.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느낌이야말로 불안과 우라의 원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중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여러분은 이 문구에 얼마나 공감하셨나요? 질투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감정 같아요. 질투는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보다는 나의 동료, 친구, 나와 닮은 사람에게 더 잘 느낀다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중거 집단의 질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투는 때때로 창조의 불씨가 되기도 해요. 화가 피카소와 마티스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피카소는 마티스가 그린 그림을 보면 나도 그보다 더 새로운 걸 해야겠다는 욕망이 생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작가 해밍웨이와 스콧 피츠제럴드는 서로를 의식하며 문학적 긴장을 유지했고 결국 그 경쟁이 뛰어난 명작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투가 내일이 성장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더 꿈꾸고 더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평소 불안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시나요? 누구나 조금씩의 불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스스로를 너무나 힘들게 하죠. 오늘은 불안장애에 관련된 사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심장이 쿵쿵. 학교에서 보는 작은 쪽지 시험 하나에도 심장이 쿵쿵.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걱정하느라 밤새 심장이 쿵쿵.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일해왔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감기인 줄 알았어요. 주사를 맞고 감기약을 처방받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항생제 처방받았었는데요. 그렇게 반년간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가 않았고 갑자기 자다가 구토를 하거나 쓰러지는 등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큰 병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대학병원에 갔죠. 의심이 되는 모든 병들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심지어 갑상선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다고 정신과로 가보라고 했죠. 선생님, 저 우울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몸이 아파서 온 거예요. 원인 모를 이 증상들이 불편해서 온 거라고요. 선생님은 부탁이니까 딱 한 번만 정신과에 가보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저는 속는셈 치고 정신과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이라고 하더고요. 저는 집에 가서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정신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고 착실하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을 통해 본인의 꿈을 이루려는 아버지와 인정욕구 높은 어머니, 부모님은 조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등이 아닌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혹여나 실패를 들키면 부모님께 쓰레기 취급을 당하거나 두들겨 맞기까지 했어요. 집안이라는 공간엔 항상 가난과 우울의 공기가 맴돌았고 저는 완벽해져야 했으며 완벽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스스로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어요. 잘 해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넌 아무 쓸모가 없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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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심장은 그렇게 24시간 쿵쾅거렸어요.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아프고 쪼그라들 것 같은 기분. 그 고통이 디폴트 값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먹고 나서 처음으로 고요함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누가 저에게 소리를 쳐도 화를 내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요. 처음으로 제 마음속 스위치가 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괜찮다고 단 한 번이라도 말해줬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너는 너 자체로서 소중하다고 누군가가 단 한 번이라도 말해줬더라면. 최선을 다해 살면 뭐 대단한 거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35 오늘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속을 다 갉아먹어버린 빈 껍데기로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 오늘 사연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잠깐이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자신이 미워지는 감정. 늘 완벽하고 싶고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여온 시간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불안감. 하지만 사연자님이 느끼는 불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채찍질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줄 때인 것 같아요.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사연자님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그동안 너무 애써온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여주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늘을 버텨낸 것 그 자체로 이미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메모리 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안부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 몽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해외에서 사기로 고립된 청년들, 빚에 쫓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코인, 불법 투자, 다단계로 모든 걸 잃었다는 사람들,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요. 어쩌면 그 뉴스 속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쉽게 벌고 쉽게 성공한다는 허황된 꿈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넘쳐나는 한순간의 인생 역전, 초단기간 고수익 같은 말들. 이거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가 막상 손실을 보거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쉽게 주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얻으려 할수록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성공도 안전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가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쌓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하려 하는가? 단순히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빨리 인정받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 미래를 위해 신중히 준비한 선택인가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안정된 삶과 자신이 원하는 미래일 텐데 그걸 이루기 위한 길은 멀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내하며 버텨온 그 많은 역경이 바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면 그 순간이 위험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너무 달콤하게 들린다면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지혜가 쌓일 때 비로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하던 방식대로 꾸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몽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 몽입니다. 여러분, 포켓몬스터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 포켓몬스터 방영 시간이 되면 TV 앞에 앉아 시작하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포켓몬빵 띠부띠부씨를 모으는 것도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포켓몬 딱지 대결을 한 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다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둘 나이를 먹어갔듯이 포켓몬스터 주인공인 지우도 저희와 같이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요. 2022년 드디어 지우가 챔피언 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소년, 모자 하나 푹 눌러쓰고 전설을 향해 달려간 아이. 오늘은 포켓몬 트레이너 지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10살의 생일날 마을을 뛰쳐나온 그 꼬마,
피카츄와 처음 만났던 나를요. 처음엔 사이도 안 좋았죠. 번개 맞고 자전거 태워먹고 참 많이도 싸웠죠. 하지만 어느샌가 그 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동료가 됐습니다. 그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무수한 패배, 눈물, 좌절. 하지만 지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승부에서 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다음엔 꼭 이길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지금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요. 그런 지우가 드디어 챔피언이 됐습니다. 무대는 세계의 강자들이 모이는 무대,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 그는 마지막 경기에서 전설적인 챔피언 다이맥스 단델과 마주했습니다. 피카츄는 이미 지쳐 있었고 체력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때 피카츄의 눈앞에 나타난가 지금까지 지우와 함께했던 모든 동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자몽, 이상의 꽃, 버터풀, 루카리오, 그리고 그 수많은 모험과 이야기들이 피카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광석화처럼 번쩍이는 일렉트릭 타입의 마지막 기술이 단델의 포켓몬을 쓰러뜨렸고 지우는 세계 챔피언이라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도전, 수많은 실패, 그리고 그 위에 쌓여 만들어진 단 하나의 순간, 지우는 말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곁엔 항상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린 어쩌면 모두 지우였습니다. 때로는 쓰러졌고, 때로는 혼자라고 느끼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갔죠. 지우는 단지 챔피언이 된 것이 아니라 성장의 아이콘, 우정의 상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피카츄와 함께 걸어온 지우의 여정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여러분들의 여정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길 끝에도 분명히 당신만의 챔피언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메모리멍이었고요. 다음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입사한 지는 4년째고 업무 능력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료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인사에도 대답 없이 지나가고 점심 약속에서 매번 저만 빠져있고 회식 자리에서는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아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요. 너무 힘들지만 회사니까, 성인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곳에서 나라는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참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견뎌낸 하루, 말도 안 되는 소외와 눈치,
인사해도 돌아오지 않는 차가운 무응답. 그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사연자님은 오늘 충분히 잘 해내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신경 쓰지 마 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가슴이 조이고 사무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마음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그걸 잘 견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연자님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회사는 일만 하면 되는 곳이라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건 사람이고 사람들이 만든 분위기에서 소외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상처를 남기곤 해요. 아무도 당신에게 직접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침묵과 회피, 공기 같은 존재 취급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 알죠. 그런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조직은 때때로 이유 없는 편가르기와 눈치 싸움으로 누군가를 타겟 삼곤 합니다. 때로는 진지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 또는 너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타겟이 되기도 해요. 따돌림은 따돌리는 쪽이 문제이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운 마음, 아무도 내 자리를 바라봐 주지 않는 점심시간의 공허함을 정말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사연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요.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 사연자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 둘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세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나의 버팀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연자님의 모든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세요? 오늘은 잠의 신 히프노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그는 밤의 신 닉스와 어둠의 신 에레보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형제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 그래서일까요? 신화 속 히프노스는 늘 고요하고 부드럽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히프노스가 사는 곳은 아주 특별했어요.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동굴. 그 안에는 소음도 바람도 시간도 멈춘 듯 고요했죠. 그곳엔 레테의 강, 즉 망각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소리를 들으면 누구든 스르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강의 물소리는 모든 고통과 기억을 잠시 지워주는 그런 마법 같은 소리였죠. 히프노스는 신들이나 인간이 지쳐 쓰러질 때 조용히 다가와 눈꺼풀 위에 잠의 꽃잎을 올려놓았어요. 그의 손길이 닿으면 전쟁의 피비린내도 사랑의 아픔도 하루의 피로도 잠시 멈췄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단순한 무기력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멈춤의 시간이었어요. 신들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조차도 때로는 히프노스의 품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 히프노스는 신화 속에서 꽤 흥미로운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트로이 전쟁 중 헤라 여신이 제우스를 속이기 위해 히프노스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제우스가 잠든 사이 트로이의 운명을 뒤바꾸려 했죠.
히프노스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예전에 제우스를 재웠다가 번개에 맞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헤라가 그에게 아름다운 님프와의 결혼을 약속하자 그는 결국 제우스를 잠재웠습니다. 그때 세상은 잠시 조용해졌죠. 전쟁도 분노도 신들의 싸움도 모두 히프노스의 손끝에서 멈췄어요. 잠이란 그만큼 위대한 힘이었죠. 깨어있을 때는 감히 멈추지 못하는 일들조차 잠이 들면 조용히 내려놓게 되니까요. 우린 종종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조금만 게을러져도 자신을 책망하고 할 일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하지만 히프노스는 말합니다. 쉬어야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잠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의 동굴 속에서 흐르는 망각의 강은 아마 우리 마음에도 하나씩 흐르고 있을 거예요. 하루를 마친 당신의 머리맡에서 오늘의 실수, 오늘의 후회, 오늘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강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조금은 히프노스에게 나 자신을 맡겨보세요.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하루를 조용히 토닥이며 재워줄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깨어있는 힘이 아니라 잠들 줄 아는 용기다. 지금까지 메모리 몽이었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2025년 수능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12년간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걸어온 이 길, 매일같이 책을 펴고 문제를 풀고 때로는 불안해서 잠을 설치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결실을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수능 보기 전까지 참 많이 긴장하고 잠도 설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수능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쯤 마음이 참 복잡할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불안함이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간절히 준비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니까요. 수능은 물론 중요한 날이지만 그 하루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 성장,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 그건 어떤 점수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값진 것들이에요. 혹시 내일이 너무 두렵다면 오늘 밤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책도 잠시 덮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잘 해왔어. 그리고 내일도 잘 해낼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 줄 겁니다. 수능 날에는 익숙한 길을 걷듯 여러분들이 평소 하던 대로 천천히 호흡하고 문제를 읽고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정말 고생 많았어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그 따뜻한 위로가 내일의 자신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빛날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수능 잘 치르시고요. 내일은 여러분이 쌓아온 시간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